동네 미용실 여자랑 결혼? 가난한 건 죄야. 한 여성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며 독설을 퍼부은 걸까요? 이 여성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 하나가 그녀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되죠. 분노로 가득 찬 그녀가 내린 선택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여성의 충격적인 선택과 그로 인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후 2시 노블레스 헤어살롱 강남 본점의 VIP룸에서 윤미령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 200개 체인점을 거느린 대표 원장의 여유로운 오후였어요. 원장님, 오늘 본점 예약이 12건이나 밀려 있고 부산점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미령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톱을 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밀리면 어쩌라고? 우리 급에 맞는 손님만 받아.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브랜드 이미지만 망치잖아. 부매니저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굳어졌지만 미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면에 걸린 상장들을 향했어요. 전국 최대 뷰티 체인, 연 매출 500억 돌파까지 30년간 일궈낸 제국의 증거들이었죠. 원장님, 강남점 VIP 손님이 회원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 실장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비싸다고? 그럼 동네 쪽팔리는 미용실이나 가라고 해. 우리는 재벌 부인들만 상대한다고 똑똑히 말해. 실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미령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강남 한복판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서민들이 사는 동네를 향했죠. 저런 곳에서 무슨 미용을 한다고. 꼴도 보기 싫어. 미령은 자신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전국 체인까지 키운 자수성가형 CEO였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그녀를 오만하게 만들었죠.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연의 전화였어요. 미령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죠. 응, 도연아. 엄마야.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집에 갈게요. 미령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36살 된 아들이 아직도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뿌듯했어요. 분명 재벌가 영애와의 결혼 소식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 엄마가 셰프한테 특급 코스 요리 준비하라고 할게. 엄마,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도 돼요. 도연의 목소리에 뭔가 망설임이 있었지만 미령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그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령은 다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월 매출 보고서, 전국 체인점 현황판, 끊이지 않는 예약 전화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일궈낸 결과였어요. 우리 도연이도 이제 제대로 된 집안 사람 만나는군. 미령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도 분명 자신처럼 상류층과 결혼할 거라고 재벌끼리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확신했죠. 그녀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품격이 있고 지위가 높아야 교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보지 못하는 편견 덩어리였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미령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여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의 모든 오만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령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무시했죠.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아들이 자신을 실망시킬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녁 7시 미령의 집, 펜트하우스 거실에 차려진 코스 요리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들뜬 마음으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왔구나. 현관문이 열리자 미령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엄마, 앉아봐.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령은 기대에 찬 얼굴로 마주 앉았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야? 혹시 그 재벌 회장님 딸이랑.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역시 엄마가 예상한 대로네. 어느 집 딸이야? 삼성? LG? 아니면 현대? 엄마, 빨리 말해봐.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령이 신이 나서 재촉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진이라는 사람이야.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순간 미령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미용실? 응. 마음에어라는 작은 미용실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야, 장도연. 미령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너 미쳤냐? 미용실 운영한다고? 그것도 이름도 못 들어본 동네 미용실? 엄마, 서진이는 정말. 닥쳐. 내 말 안 끝났어. 미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전국 200개 체인점 노블레스 헤어살롱 대표 원장 아들이야. 근데 동네 쪽팔리는 미용실 여자랑 결혼한다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서진이는 단순히 미용실만 하는 게 아니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래서 뭐? 봉사한다고 해서 급이 달라져? 결국 돈 없는 거 아니야? 미령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엄마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구나.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령이 더욱 격분했어요. 겉으로 판단? 야,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세상은 급이 있는 거야. 서진이는 머리를 자르는 것 이상의 일을 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헛소리 집어치워. 미령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어요. 사람은 태생이 있고 격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문의 위신이 결정돼. 엄마, 그 여자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 우리랑 안 어울린다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가 중요한 거야. 미령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가난한 건 죄야. 서진이는 가난하지 않아. 그냥 돈보다 중요한 걸 추구하는 거야. 웃기지 마. 돈 없으면 사랑도 못해. 꿈도 못 꿔. 미령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엄마가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난 서진이와 결혼할 거야. 감히 내 허락 없이? 엄마 허락이 왜 필요해? 내 인생이야. 도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령이 뒤쫓아갔어요.
장도연. 그 여자랑 결혼하는 날엔 내 아들이 아니야. 아예 인연을 끊어버릴 거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령은 혼자 남겨졌어요. 거실의 코스 요리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죠. 미령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했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미용실 여자라니. 말도 안 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다라는 말이 말이에요. 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릴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오전 미령은 잠을 설쳤습니다. 도연과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죠. 마음에어 미용실. 검색창에 타이핑하는 미령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별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작은 동네 미용실이라 온라인 정보가 거의 없었죠. 이런 허접한 곳이랑 우리 도연이를. 미령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부매니저를 불렀어요. 김 부장, 잠깐 와봐. 네, 원장님. 부매니저가 들어오자 미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음헤어라는 미용실 알아? 어디 있는지 찾아봐. 마음헤어요? 잠시만요. 부매니저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시장 골목 쪽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네요. 리뷰가 몇 개 있는데. 리뷰? 뭐라고 써 있어? 미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매니저가 화면을 보며 읽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 아이가 좋아해요. 대부분 좋은 평가네요. 좋은 평가라고? 그런 건 다 조작이야. 미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리뷰들을 믿지 않았어요. 김 부장,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취소하라고. 급한 일이 생겼어. 부매니저가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미령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착한지 아니면 돈 때문에 가식을 떠는지. 미령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장할지 고민이었어요. 평범한 옷으로는 부족했죠. 그때 미령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자. 미령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운동복을 꺼냈어요. 청소할 때 입던 날꽃대 묻은 트레이닝복이었죠. 거울 앞에서 미령은 자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샤워하지 않고 머리를 떡지게 만들었어요.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손으로 비벼서 엉성하게 만들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미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완벽한 모습만 유지해온 그녀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죠. 화장을 완전히 지우고 일부러 다크서클을 그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헌 가방을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완벽해.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미령은 말투도 바꿔 연습했습니다. 평소 우아한 말투 대신 거칠고 투박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만하면 됐어. 미령은 평범한 중고차를 렌트했습니다. 고급차는 절대 타고 갈 수 없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죠.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길에 미령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과연 그 여자가 이런 내 모습에도 친절할까? 미령은 이번 변장이 완벽한 테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진이 거지 같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다면 그 여자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시장 골목에 도착하자 미령은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와는 정반대였죠. 이런 곳에서 무슨 미용실을. 미령은 코를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조그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어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죠. 미령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에어로 향했습니다. 모든 편견과 의심, 그리고 완벽한 변장을 가득 안은 채로 말이에요. 미령은 마음에어 앞에서 거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일부러 묻힌 때, 손톱 밑에 파인 더러운 때까지 완벽한 거지 변장이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트로트 음악이 귀에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령이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서진이었죠. 미령은 서진의 반응을 예의주시했어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죠. 하지만 서진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혐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 보였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령의 때 묻은 얼굴을 보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미령이 일부러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앉으세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서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미령은 서진의 눈빛을 자세히 봤어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죠. 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젊은 남자가 택배 상자를 떨어뜨리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커트 도구가. 권두식이 말을 더듬으며 상자를 주었습니다. 미령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괜찮아요, 두식 씨. 천천히 하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는 톤이었어요. 미령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노블레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낡은 드라이어, 오래된 거울, 닳아버린 의자들. 먼저 깨끗하게 감겨드릴게요. 서진이 미령을 샴푸대로 안내했습니다. 미령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르기만. 안 돼요. 머리가 많이 더러워져 있어서 깨끗하게 감겨야 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령의 때 묻은 머리를 보고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샴푸대에 눕자 서진이 조심스럽게 미령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미령의 더러운 상태를 보고 짐작한 듯 했죠. 네. 미령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의 손길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따뜻한 물이 머리에 닿았습니다. 서진은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했어요. 더러워진 머리카락도 혐오하지 않고 꼼꼼히 씻어줬죠. 손도 씻으세요. 여기 비누 있어요. 서진이 옆에 비누를 놓아줬습니다. 미령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더러운 손까지 신경 써주는 거였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깨끗해야 기분도 좋아져요. 서진의 말에 미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해. 진짜 이상해. 샴푸가 끝나고 거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가위를 들고 진지하게 미령의 머리를 살펴봤어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안 돼요. 어울리는 걸로 해드려야죠. 서진이 미령의 얼굴형을 자세히 봤습니다.
때 묻은 얼굴 속에서도 좋은 얼굴형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예뻐 보일 거예요. 서진이 손으로 미령의 머리를 정리하며 보여줬습니다. 진심으로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미령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더러운 얼굴, 때 묻은 옷차림. 하지만 서진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구석에서 백만복이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퍼졌어요. 차 한 잔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백만복이 미령에게 종이컵에 담긴 차를 건넸습니다. 거지 같은 미령을 보고도 자연스럽게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었어요. 미령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돈도 없어 보이는 자신을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죠. 뭔가 이상해.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관찰해도 가식이나 계산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만 느껴졌죠. 서진이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르는 모습에 미령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더러운 머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서진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미령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가위질을 계속하는 동안 미령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이 친절함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을 말이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우리 막내가 또 고마워한다고 전해달래. 괜찮아요, 이모. 별일 아니에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령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니야, 내가 공짜로 머리 잘라준 덕분에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모, 큰 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서진이 당황하며 아주머니를 말렸어요. 미령은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공짜로 해준다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이것도 받아. 아주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모,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됐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아주머니가 반찬을 두고 나갔습니다. 미령은 서진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공짜로 머리 잘라주고 반찬까지 받아? 이상해. 권두식이 반찬통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모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커치찌개 해먹을 수 있겠네요. 두식씨, 김치찌개예요. 서진이 웃으며 정정해줬습니다. 권두식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령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계산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자, 거의 다 됐어요. 서진이 미령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다듬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놀라웠어요. 더러운 얼굴에도 불구하고 헤어스타일이 훨씬 깔끔해 보였죠. 와, 정말 예뻐요. 서진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미령은 당황했습니다. 거지 같은 자신을 보고 진짜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예요? 미령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괜찮아요. 돈은 안 받을게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노블레스에서는 최소 10만 원은 받는 서비스인데 공짜라니요. 아니에요. 돈은 드려야죠. 괜찮아요. 어려우시잖아요. 서진의 말에 미령은 더욱 당황했어요. 정말 거지 같은 자신에게 완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였죠. 미령이 억지로 돈을 내려고 하자 서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까 그 아주머니 말씀, 공짜로 해주신다고. 아, 그건. 서진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죠. 별거 아니에요.
가끔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요? 네. 아픈 아이들이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요. 서진의 말에 미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돼.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지? 그때 백만복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서진이는 정말 마음이 예쁜 아이야. 백만복이 미령을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돈도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해.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서진이 부끄러워하며 말렸어요. 미령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며 미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차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죠.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령은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 순수하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일까? 도연이 왜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했죠. 미령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고민이었어요. 한 번 더 가봐야겠어. 결국 미령은 다시 마음의 열을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답을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말이에요. 이틀 후 미령은 다시 마음의 여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관찰만 하기로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후 3시쯤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뭐지? 미령이 자세히 보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용실 창문 너머로 슬쩍 들여다봤어요. 모자를 벗은 아이의 모습에 미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였죠. 라유라, 오늘은 어때? 서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언니,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졌어요. 라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령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괜찮아. 언니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서진이 라율을 안아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권두식이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라유리를 위한 특별한 컵. 컬운. 풍선이요. 두식 오빠. 라율이 웃으며 말했어요. 권두식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풍선을 완성했죠. 백만복이 따뜻한 코코아를 끓여왔습니다. 우리 라율이 좋아하는 코코아야.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령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뭔가 목이 메었어요. 서진이 특별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가발이었어요. 라율아, 이거 보여? 가발을 보자 라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거 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라율이 얼굴에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로 골랐어. 서진이 정성스럽게 가발을 씌워줬습니다. 거울을 본 라율이 깜짝 놀랐어요. 헉, 정말 예뻐요. 진짜 제 머리 같아요. 그럼 언니가 밤새 만들었는걸. 미령은 창문 밖에서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발을 직접 만들어준다고요? 라율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가발이 얼마나? 괜찮아요. 라율이가 행복해하는 게 최고예요. 서진이 손사래를 쳤어요.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미령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밤새 가발을 만들어준다고요? 돈도 받지 않고? 그때 라율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라율아, 언니한테 뭐라고 해야지? 고마워요, 서진 언니. 사랑해요. 라율이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도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령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뭐지?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미령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소아암, 항암 치료, 탈모. 처음 알게 된 세상이었어요. 가발 하나가 보통 얼마지? 검색 결과를 보고 미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좋은 가발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했어요. 밤새 직접 만들어서 공짜로 준다고? 미령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돈도 안 되는데? 그때 라율 모녀가 미용실에서 나왔습니다. 라율은 새 가발을 쓰고 깡충깡충 뛰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래, 우리 라율이 제일 예뻐. 모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령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미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돈과 지위만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진짜 세상은 이런 곳에 있었어요. 도연이가 왜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혹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령은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다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진 거였어요.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한 건지, 자신도 바뀔 수 있는 건지. 그날 저녁 미령은 도연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서진과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였죠. 도연이 회사에서 나오자 미령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도연은 꽃집에 들렀어요. 꽃을 사네. 미령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고민하며 꽃을 고르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비싼 꽃이 아니라 소박한 들꽃 부케를 선택했죠. 도연이 마음의 여로 향했습니다. 미령은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서진아. 도연이 미용실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빠, 무슨 일로 왔어요?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서. 도연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서진이 꽃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하지만 서진은 꽃을 받고 바로 라율에게 보여줬습니다. 라율아, 봐. 예쁜 꽃이지? 마침 가발 피팅을 받고 있던 라율이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향기도 좋아요. 이 꽃 중에 하나 골라봐. 머리에 꽂아줄게. 서진이 꽃 한 송이를 떼어 라율의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라율이 거울을 보며 기뻐했어요. 저 공주 같아요. 미령은 이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연인이 준 꽃을 바로 아픈 아이와 나눠주다니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짜증내기는커녕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역시 우리 서진이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령은 그 말에 주목했어요. 우리 서진이라고 했어요. 권두식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형,
오늘도 커타를 가져왔나요? 꽃하요, 2식씩. 네, 여기 있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어요. 권두식이 좋아하는 만화책이었죠. 우와, 고마워요, 형. 권두식이 기뻐하며 만화책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권두식에게도 선물을 준비해 온 거였어요. 백만복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도연이 왔구나. 오늘은 어떤 차를 마셔볼까? 할아버지가 끓여주시는 차가 제일 맛있어요. 도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미령은 점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이 사람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일을 마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요. 서진의 답에 미령은 놀랐어요. 자신의 아들과 데이트하는데 라면이라고요? 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괜찮아요. 라면이 더 좋아요. 그리고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 라유린의 전기세 밀려서 끊어질 뻔했거든요. 제가 대신 내줬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우리는 라면으로 충분해. 미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아픈 아이 전기세로 썼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도연이 전혀 불만스러워하지 않았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령은 따라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서진아. 네. 너랑 이렇게 있으면 정말 행복해.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저도요. 오빠 덕분에 힘이 나요. 힘들지 않아? 계속 남들 도와주고.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거예요. 응? 라율이나 다른 분들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진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미령은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돈이 많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고 명품을 사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두 사람은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해했어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반대해도 상관없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오빠, 너 같은 사람이 내 아내가 된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미령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미령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죠. 며칠 후 미령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진을 도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김 부장, 익명으로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무슨 용도로요? 그건 묻지 말고 방법만 알아봐. 미령은 마음에어에 100만 원을 익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진이 돈 걱정 없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택배 기사가 마음에어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에어 서진 씨 맞으세요? 익명 후원금이 왔네요. 서진이 당황하며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10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죠. 항상 좋은 일 하시는 모습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령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보낸 거지? 권두식이 다가왔어요. 우와, 돈이 많네요. 커둔이 좋네요. 운이 좋다고요.
두식씨. 서진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데. 백만복이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겠지.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서진이 망설였습니다. 미령은 당황했어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라율이 들어왔습니다. 서진 언니, 무슨 일이에요? 라율아, 누군가가 돈을 보내줬는데. 정말요? 누가요? 모르겠어. 익명이래. 라율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네요.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다. 이 돈으로 가발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 미령은 이 반응에 놀랐어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거였죠. 서진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발 재료를 주문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알렸어요. 미령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뭔가 어긋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미령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다시 거지 변장을 하고 마음웨어에 갔죠. 저, 지난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머리 예쁘게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령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도울 일이요? 네. 청소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뭐든지 할게요. 서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손님이 무슨 일을 도와요. 그냥 좋은 일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뭔가 하고 싶어서요. 미령의 말에 서진이 감동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진짜 도와주세요. 서진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가발 만드는 거 도와주실래요? 쉬운 일부터 시작해봐요. 미령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서진이 미령에게 간단한 작업을 가르쳐 줬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실을 꿰는 기본적인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미령은 서툴렀습니다. 평생 이런 세밀한 수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실이 엉켰네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서진이 인내심을 갖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미령은 자신이 이렇게 서툴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권두식이 다가왔어요. 손님이 가발 만드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컷적이네요. 멋있다고요, 두식씨. 미령은 권두식의 말더듬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졌죠. 백만복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차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미령이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노블레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죠. 몇 시간 후 미령은 작은 부분이나마 가발 만들기에 기여했습니다. 서툴지만 나름대로 해낸 거였어요. 와, 정말 잘하셨어요. 서진이 진심으로 칭찬해줬습니다. 미령은 이런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때 라율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분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응, 정말 고마운 분이야. 서진이 미령을 소개해줬습니다. 라율이 미령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제가 쓸 가발도 만들어주시는 거죠? 미령은 라율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미령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어요.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게 더 보람찼죠.
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삶이 정말 맞는 걸까요? 자신도 변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미령은 마음웨어에서 가발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었어요. 이제는 권두식, 백만복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백만복이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서. 그때 미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매니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잠깐만요. 미령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지면서 통화가 끊어졌죠. 아이고. 미령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노블레스 헤어살롱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깨진 화면 사이로 보였어요. 권두식이 도와주려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휴대폰이 커 터졌네요. 깨졌다고요, 두식 씨. 아, 괜찮아요. 미령이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권두식은 화면을 본 것 같았어요. 노블레스 헤어살롱이요? 그게 뭐예요? 미령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 혹시 거기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컷명한 곳이잖아요. 유명한 곳이라고요, 두식 씨. 서진이 나타나 권두식을 정정해주며 물었어요. 노블레스 헤어살롱이요? 정말 유명한 곳이죠. 혹시 거기 아세요? 미령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 그냥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와, 정말요? 거긴 한번 가는데 돈이 엄청 든다던데. 서진의 말에 미령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급 미용실을 안다는 게 이상했죠. 그때 라율이 들어왔습니다. 서진 언니, 오늘 병원에서 듣고 온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어떤 분이 병원에 엄청 많은 돈을 기부했대요. 익명으로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병원에도 기부한 게 들통난 거였어요. 얼마나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1,000만 원이래요. 그것도 소아암 병동에만. 미령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나 봤어요. 1,000만 원이라니.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라율이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웨어에도 100만 원을 보내주신 분이랑 같은 분일 거래요. 권두식이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컷면해요? 추정해요. 두식 오빠. 익명 기부 방식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미령은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들통날 뻔했어요. 서진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때 백만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건 아닐까? 모든 시선이 미령에게 향했습니다. 미령은 당황했어요. 저요?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뭔가 느낌이. 백만복이 미령을 유심히 봤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령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소리 하셔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백만복은 계속 미령을 바라봤어요. 손이 너무 고운 것 같아서요. 힘든 일 많이 하신 분 손이 아니에요. 미령은 자신의 손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변장해도 손까지는 속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투도 가끔 바뀌세요. 원래는 되게 우아하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 미령은 진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백만복이 너무 예리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깜짝 선물이.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거지 행세를 한 자신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순간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과 미령을 번갈아 봤어요. 서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혹시? 미령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어요. 도연도 어머니의 거지 변장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모습으로? 도연아?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우아한 말투가 나와버렸어요. 권두식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헉, 정말 특별한 분이었네요. 특별한 분이라고요, 두식씨. 서진이 자동으로 정정해주고 나서 상황을 이해했어요. 혹시 노블레스 헤어살롱? 네, 제가 그 미용실 원장입니다. 미령이 결국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그것도 자신을 반대했던 그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봤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미용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를 반대하셨던 분이 바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간 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신감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접근한 것도. 서진아, 오해야. 엄마가. 도연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오빠는 이것도 아셨어요? 아니야. 나도 처음 봐. 도연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이야. 나도 엄마가 왜 이런 모습으로. 그때 권두식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 컵부금도, 기부금도요, 두식씨. 서진이 자동으로 정정하고 나서 미령을 노려봤어요. 그 익명 기부금도 원장님이 하신 거죠?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건 동정이었어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령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거짓말로 시작된 게 무슨 진심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라율이 무서워서 어머니 뒤로 숨었어요. 백만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했구나. 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할아버지까지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서진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다들 저만 바보로 만든 거네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령은 가슴이 아팠어요. 서진 씨, 제 말을 들어보세요.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정말. 나중이라고요? 언제부터요? 어디서부터가 진짜예요? 서진의 추궁에 미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이 나섰습니다. 서진아, 엄마도 나름대로. 오빠도 그만해요. 어머니 편 들지 마세요. 나는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비웃은 거예요? 가난한 미용사 딸이 큰 집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서진의 말에 미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체험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온 거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령이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진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미령은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의심하려고 왔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권두식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저희랑 친해진 것도 다 커짜였나요? 가짜였다고요, 두식 씨. 서진이 대답해주고 나서 더욱 슬퍼했어요. 맞아요. 다 가짜였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진짜 친해질 리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지낸 시간은 정말. 그만해요. 서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당했어요. 라율이 어머니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 언니, 왜 화내요? 라율아, 우리가 놀림감이었대. 놀림감이요? 응. 부자들이 우리 보고 웃었대. 라율이 미령을 바라봤어요. 순수한 눈동자가 미령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를 놀렸어요? 미령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라율아. 할머니는. 라율아,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서진이 라율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서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도연이 애원했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빠도 어머니랑 가세요. 저희한테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서진아. 도연이 서진의 팔을 잡았지만 서진이 뿌리쳤어요. 놓아요. 이제 끝이에요. 서진이 라율과 함께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권두식과 백만복도 어색해했어요. 저희도 컷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화가 많이 났네요. 백만복이 미령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색했습니다. 미령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어요. 서진의 신뢰, 도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경험한 따뜻한 공동체까지. 도연이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령은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령은 노블레스 헤어살롱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공허했어요. 원장님, 오늘 스케줄 확인해 드릴까요? 부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령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강남점 VIP 손님들 예약이 다 취소해. 네. 그런데 중요한 고객들이 다 취소하라고. 오늘은 아무도 안 받아. 미령이 소리쳤습니다. 부매니저가 당황하며 물러났어요. 혼자 남은 미령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비싼 옷, 반짝이는 보석들.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미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과 만나봤자 또 실망만 시킬 뿐이었어요. 저녁에 도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어요.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거짓말로 서진이한테 접근한 거예요? 미령은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너를 말리려고. 그래서 거지 행세까지 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도우려고 했어. 진심이었다고. 진심이라고요? 그럼 왜 정체를 숨긴 거예요? 미령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진심이었다면 솔직했어야 했죠. 엄마 때문에 서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이는 엄마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나한테도 그만 만나자고 했고요. 미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끝이에요. 도연의 말이 미령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뭐예요? 변명 또 하시려고요? 변명이 아니야. 엄마도 변했다고. 변했다고요? 어디가 변했어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엄마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익명 기부금, 병원 후원금. 그게 엄마 방식이에요. 미령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죠. 서진이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원했다고요. 나도 진심이었어. 거짓말로 시작된 게 무슨 진심이에요. 도연의 말에 미령은 무너졌습니다. 도연아, 엄마, 이제 그만해요. 서진이한테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도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더 있어요? 도연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변했다면 이제라도 서진이를 그냥 놔두세요. 그게 진짜 배려예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령은 혼자 남겨졌어요. 다음 날 미령은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소아암 환자 라율 양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미령은 TV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라율이 위험하다니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진과 라율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령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서진이 더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죠.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미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서진의 신뢰, 도연과의 관계, 그리고 라유를 도울 기회까지. 집으로 돌아온 미령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정말 뭘 한 거지? 평생 쌓아온 성공, 지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이미 다 잃어버렸죠. 미령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에어에서 보냈던 그 따뜻한 시간들만이 진짜였는데 그것마저 자신의 거짓말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미령은 고개를 묶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어요. 돈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 때문에. 다음 날 새벽 미령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율 생각만 나서 계속 뒤척였어요. 아픈 아이가 혼자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령은 휴대폰을 켜고 병원에 전화했어요. 소아암병동 간호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율이라는 아이 상태가 어떤지. 보호자분이세요? 미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령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라유를 걱정한다면 자신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미령은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갔죠. 병원에 도착하자 서진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령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진 씨,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령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와요? 라유리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또 동정하러 온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동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미령은 서진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라유리를 위해서요. 그 말에 서진이 잠시 멈췄어요. 미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라유리한테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뭐든지요. 미령의 목소리가 절실했어요. 라유리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서진이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말로요? 네. 라유리랑 시간 보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짜로 걱정해봤어요. 내 이익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요. 원장님, 저 정말 바뀌고 싶어요. 라유리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겠죠. 이미 다 망쳐놨는데.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유리가 원장님 찾았어요. 네. 깨어나서 할머니는 왜 안 하냐고. 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라유리 자신을 찾다니요. 정말요? 네. 라유리는 원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를 도와준 할머니라고만 기억해요. 서진의 말에 미령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라유리를 볼 수 있을까요? 서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진심이어야 해요. 라유리한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이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라유리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고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미령을 보자 웃었습니다. 할머니, 라유라. 미령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라율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많이 아팠어요. 그랬구나. 많이 무서웠지? 네. 그런데 할머니가 와줘서 안 무서워요. 라율의 말에 미령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라율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어. 미안한 말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왔었어. 라율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라율이랑 서진 언니를 만나고 나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 진짜로 도와주고 싶어졌어. 저도 할머니 좋아해요. 라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령은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라율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 라율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거야. 진심으로요. 정말요? 응.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을게. 항상 진짜 마음으로 대할게. 라율이 기뻐했습니다. 서진도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령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라유리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미령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라유리와 서진에게, 그리고 도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일주일 후 미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블레스 헤어살롱에서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앞으로 우리 매장 운영 방식을 바꿀 거예요. 부매니저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신다는 건가요?
매주 금요일은 무료 봉사의 날로 정할 거예요.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원장님, 그럼 매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미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 제작팀을 만들 거예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서 최고 품질의 가발을 무료로 제공하겠어요. 원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제대로 된 거예요. 미령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병원과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명단을 받았어요. 라유리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죠. 그날 오후 미령은 직접 마음헤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서진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서진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원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령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이 일해주세요. 네. 노블레스와 마음헤어가 협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서진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적혀 있었죠. 가발 제작 재료와 기술 지원, 병원 연계, 그리고 자금 지원까지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겠어요. 왜 이런 일을? 라유리 때문이에요. 미령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라유리가 저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때 권두식이 다가왔어요. 정말요? 우리랑 함께 컷업 하시는 거예요? 협력하시는 거라고요, 두식 씨. 네, 함께 일하고 싶어요. 미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권두식의 말더듬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백만복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진심이세요? 네. 이번에는 정말로요. 미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령은 기뻤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어요. 그날부터 미령은 매일 마음헤어에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고 직접 가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하니까 보람이 있었죠. 며칠 후 도연이 마음헤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엄마, 도연이 놀라며 미령을 봤어요. 어머니가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가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왔구나. 미령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가발 만들고 있어. 라율이 같은 아이들 위해서. 도연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진짜로. 변한 거야? 응. 늦었지만 변했어. 미령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의 행복을 가로막으려고 했어. 엄마, 서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틀렸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서진아, 엄마가 달라졌어. 정말로.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라율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걸어서 온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네요. 라율아, 많이 좋아졌구나. 미령이 라율을 안아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제 가발 완성됐어요? 응, 거의 다 됐어. 내일이면 완성될 거야. 와, 빨리 보고 싶어요. 라율이 기뻐했습니다. 미령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미령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6개월 후 마음의 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블레스와의 협력으로 더 넓어진 공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라유라, 오늘이 마지막 검사 날이지? 미령이 라율에게 물었습니다. 라율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다고 하실 거예요. 라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령은 그 모습이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가발 덕분에 치료받는 동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아니야, 라율이가 용감해서 이겨낸 거야. 미령이 라율을 안아줬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가왔어요. 원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요. 누가요? 도연 오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서진아. 도연이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이 당황했어요. 서진아, 나랑 결혼해줘. 도연이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6개월 동안 엄마가 얼마나 변했는지 봤어.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도 될 것 같아. 미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미안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몰라봤어요. 원장님,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미령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서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연이 서진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라율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우와, 서진 언니 결혼해요. 권두식과 백만복도 나타나 축하해줬어요. 커타해요. 축하해요, 두식씨. 미령이 웃으며 정정해줬습니다. 이제는 권두식의 말더듬이도 정겨웠어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백만복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령은 도연과 서진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셰프가 아니라 미령이 직접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요리해? 도연이 놀랐어요. 응, 마음웨어에서 배웠어. 백만복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 미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식이었죠. 서진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게 하려고요. 소박해도 마음이 담긴 결혼식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따뜻하게 하자. 미령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노블레스 매출이 많이 줄었다던데. 괜찮아.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 미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마음웨어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라율이 꽃을 뿌리며 앞서 걸었고 권두식과 백만복이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미령은 서진의 어머니 역할을 해줬어요. 서진에게 베일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우리 도연이가 복 받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미령은 라율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라율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 할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라율이 미령을 안아줬습니다. 미령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연과 서진이 웃으며 대화하고 권두식이 축하 케이크를 가져오고 백만복이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죠.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돈과 지위만 쫓던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니. 미령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것을. 라율이 미령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라율이처럼요? 네. 아픈 친구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미령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라율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그래, 라율이는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해가 저물면서 결혼식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령은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돈보다 사람을, 지위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현, 서진, 라율, 권두식, 백만복.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미령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진심으로 남을 도우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미령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윤미령은 전국 200개 체인점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미용실 마음헤어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율이라는 9살 소녀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 서진이 실천한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도연이 지켜낸 진정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미령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공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것들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보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고 사연극장 온에어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